네,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네, 가장 맞습니다.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 보자면 방산주 꼽을 그렇죠. 수 있을 텐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예상외로 장기화가 되고 있고 생화학 무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또 튀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항공우주, 네, LIG 네. 넥스원 오늘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모멘텀으로 올라줄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에도 좋다 이야기는 했지만 오르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실적을 반영한 종목은 아니었었죠.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방산주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장성을 열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좋은 흐름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흐름은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번에 조금 쉬어갈 때에도 21선을 지키는 가운데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 지역 전쟁 인근 지역이죠.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기대하기로는 어떤 푸틴과의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반대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규제나 아니면 나토 안에서의 어떤 지원 방안들을 이제 방문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또 전쟁은 좀 더 긴장이 지속될 수 있겠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오늘 이탈리아 의회에서 연설한다라고 하는데 강경한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또한 좀 미국과 이견은 있지만 또 네. 에너지 관련해서 러시아산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즉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올랐던 방산주들도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글로벌하게 좀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미국과 거의 유사하게 기술적으로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면 되실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신규 매수는 다만 이제 전쟁이라는 것들은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로 바뀔 맞아요. 수가 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됐을 때, 즉 단기 이평선과 이격을 좁힌다던가 했을 때 그 양봉에 따라가기보다는 이번 주는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겠지만 또 다음 네. 주엔 또 갑자기 서로 완화될 수 있는 모습을 그럴 볼 수 수도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1선이 미국과 한국이 모두 지지가 됐던 자리예요. 그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시기 편한 자리니까 네. 거기가 유지되시면 매수하시고 또 이격이 벌어지시면 조금 매도하셨다가 그런 형태의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중고차 관련주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주였죠. 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이 현대차 그룹주들을 포함해서 또 중고차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도 현대글로비스나 오토엔, 롯데렌탈도 조금 흐름이 좋게 보이는데 좀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중고차가 사실은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월별로 10% 상승했던 적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글로벌 오미크론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부족이 된 상황에서 최근에 또 원가들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판매가를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신차를 신청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냐? 회사마다 틀리지만 국내 회사의 경우도 거의 8개월, 9개월 걸리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모델들은 한 2년 이상 걸린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차는 필요한데 사야 될 거는 신차는 어렵고 네. 그럼 중고차로 이제 시장이 향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준에서 사실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주택 가격, 자동차인데 이 에너지와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네.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중고차에 진출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상장된 크지 않지만 글로비스라는 큰 회사 같은 경우도 참여한다라고 하고 작은 회사들도 대기업들이 인수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경쟁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물가가 안정이 되고 전쟁이 완화되며 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잡힐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게 네. 되기 전까지는 올해도 반도체 부족은 계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내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방산과 어떻게 보면 같은 흐름상에서 보셔서 똑같습니다. 기준선은 한 21선 정도 보시고 최근엔 다만 3일 정도 보시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간다라면 차익 실현 하셨다가 다시 조금 이격을 줄인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 정도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선전을 하고 있는 종목이 또 엔터주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네.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8%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네. 있는데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오늘 줄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외국계도 아티스트가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바빠진다. 네, 네, 네. 그리고 2년 후에는 바빠지죠. 영업이익 1,000억 원 시대가 네, 네, JYP 네. 엔터테인먼트 열린다. JYP가 됐든
SM이 됐든 지금 거의 주가는 정고점 좋죠.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추가 상승 여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나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올해 가장 좋은 섹터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IT에서는 기판 섹터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엔터 섹터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2년이란 코로나 시간 동안 사실은 엔터는 오히려 더 좋았죠.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시겠지만 디어유라든지 위버스 같은 이런 펫 엔터 관련된 플랫폼들이 형성이 됐고 네. 또 굿즈 상품들도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엔터 회사들은 특정 연예인과 아이돌이 나왔을 네. 때 음원과 방송 혹은 공연을 통해서만 수익이 났는데 사실 이익에 대한 것들이 다양하게 졌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건강해졌죠. 거기다가 뭐 각 엔터사를 대표하는 뭐 BTS라든지 그다음에 뭐 불핑 같은 경우도 네. 있지만 NCT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이런 그 아이돌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글로벌화하게 했죠. 그래서 네. 예전에는 사실은 한국 혹은 아시아권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특정 아이돌이 나왔을 때 팬덤이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으니 사실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매출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것들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JYP 같은 경우에서 뭐 일각에서는 1,000억까지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요. 결국 고정비는 커버됐고 계속적으로 이제 현금률이 좋아지면서 아이돌에 대한 육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는 나가면 글로벌하게 사실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공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히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다만 지난 11월, 작년 11월 고점 인근에서 3사 뭐 대표적인 엔터 3사들이 조금 쉬어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좀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하게 지금은 반대 논리를 펼 만한 논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상향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정도가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 수량은 가져가시고 홀드하셨으면 보유하시고 네. 다만 너무 급등하면 일부 차익 실현하셨다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섹터들 세 가지가 네. 또 시장이 바뀌게 되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좀 더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네.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네, 이제 네, 연준이 맞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면서 한 번에 이제 50bp 인상 가능성 그렇죠. 스텝도 이제 시사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하락을 했으나 우리 증시는 오늘 좀 선방하는 그렇죠. 모습인데 좀 네, 이에 네.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리를 올린다. 5월에 50bp 0.5%죠. 네. 혹은 0.25% 올리면 대차제도표 축소가 같이 들어간다. 네. 결국은 긴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시장에는 다 알려져 있는 그렇죠. 뉴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오미크론도 뭐 스텔스 오미크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전쟁 상황도 장기화되고 있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분명히 금리를 올릴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상방을 막아버리는 뉴스나 이런 플로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방은 사실 미국 기준 보시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미국의 S&P는 다우지수 보시면 하락한 부분의 반을 정확하게 되돌렸어요. 네. 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나 한 38% 정도 되돌렸고 일본도 약 그 정도가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하더라도 저항대에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빠질 것이냐? 사실은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적응해 나가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쟁도 더 격화되지만 않는다라면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화학 무기를 써서 네. 민간인이 사상자가 속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혹은 나토 지역까지 공격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않다면 또 하방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지수는 막혀져 있고요. 서반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보여주는 거는 종목장. 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종목장 형태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종목별 이제 순환이 계속 되겠죠. 그런 순환에 대한 흐름들을 잘 찾아서 한 짧은 형태의 트레이딩만 가능한데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맞아요. 매매법일 또. 것 같아서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어쨌든 시장은 기술적으로 좀 한계에 왔어서 뭐 코스피 기준에서 한 2,800 코스닥 기준 950 정도를 최대로 열어놓긴 하는데 네. 그 정도 가시면 더 호재가 나오기도 어려워서 그때는 조금 쉬어가시고요. 지금은 좀 종목별로 치중하셔서 종목장이라는 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 움직임이 좀 더 좋거든요. 네. 아침에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찾아 나가시는 과정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경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